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에서 길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한편 사건 현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새벽 초등학교 앞을 한 남성이 맨발로 걸어갑니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였습니다. 가해 남성은 1994년생, 30살 박대성.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박대성은 숨진 여성과 만난 적이 없었고 당시 상황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박대성은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기 전부터 사건 발생 지역과 인터넷상에서 이름과 가게가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공분한 시민들은 해당 가게에 달걀을 던지는 등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더는 외롭지 않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사람들은 추모글과 꽃을 남겼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고요.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숨진 여성은 18살. 경찰을 꿈꾸며 대학 진학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현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추모를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박대성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가 국립의대 정부 추천 시한을 11월 중순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대와 목포대, 도민공청회 등을 통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천 시한을 연기했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립의대 설립 방식을 통합의대와 단독의대 공모 두 가지로 추진하되 이달 중순까지는 통합 논의를 마쳐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순천대는 통합의대가 아닌 교명을 통일하고 운영을 따로 하는 연합의대 방식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여수 지역 중학교 8곳이 내년 3월부터 남녀공학으로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진성여자중학교가 진성중학교로 변경되는 등 학교 4곳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교육청은 이번 개편으로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고 원거리 통학 문제가 해결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쇼핑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여수 지역 주요 상권들이 점차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한 집 걸러 한 집이 폐업할 만큼 골목 상권 침체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리금 없음, 최저 월세, 폐업한 상가에 세입자를 찾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월세를 반 이상 낮춰봐도 세입자는 4년째 못 찾고 있습니다. 30년간 자리를 지킨 상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모든 브랜드가 다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소상공인들은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여수의 대표 상권인 진남상가도 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관광지인 이순신 광장과 연결됐는데도 이 도로는 적막하기만 합니다. 하나둘 폐업하는 상가에 차들까지 양옆으로 주차하면서 이곳은 보행자들이 더욱더 찾지 않는 도로가 됐습니다. 두 상권 모두 점포 수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흥국상가는 60곳의 점포가 폐업했고 진남상가도 비슷한 수의 점포가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상인들은 코로나19가 기점이었다고 말합니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되면서 의료업을 주요 업종으로 삼은 두 상권 모두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3년 동안을 그렇게 인터넷이라는 온라인으로 샀기 때문에 굳이 나와서 안 하고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많이 이제 좀 문화가 달라지면서 이게 쇠퇴기가 저는 왔어요. 구도심 특성상 업주들의 연령대도 고령이어서 업종 전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업주 사장님들이나 주인님들께서는 그 연령이 다들 60, 70대 이렇게 이제 고령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종 변화가 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상인회는 청년들의 입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폐업한 옷가게에 최근 카페가 생겼는데 손님들의 발길도 늘었다는 겁니다.
워낙 비어있는 상가들도 많고 다른 컨텐츠들이 없어가지고 근데 카페가 생기고 앞에도 카페 생기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걸어 들어오면서 청년 창업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료 감면과 리모델링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여수 지역 경제단체 대표들이 국가 산단과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여수 경영인협회와 여수산단 건설업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역 경제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중국 수출 감소와 글로벌 경기 침체, 고물가,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여수 국가산단의 영업 손실이 크게 증가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호소문에서 여수 국가산단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사랑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노동계, 지자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순천 지역 제조업체들이 4분기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는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71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4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35.3%로 가장 높았고 금리와 환율 변동성, 내수 소비 위축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순천의료원이 간호간병 통합병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해 병원에 소속된 인력이 환자를 돌봐주는 의료 서비스인데요. 인력과 장비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장염에 걸려 순천의료원에 입원한 서원표 씨. 지병으로 오른쪽 신체가 마비돼 거동이 불편하지만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입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병동 직원들이 환자들의 상태에 맞춰 진료실 이동과 식사 보조 같은 기본적인 간병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책도 시켜드리고 필요한 물품 같은 거 있으시면은 좀 이렇게 여기 병원 매점에서 좀 사드리거나. 간병인을 따로 부르지 않아도 되고 일반 병실에 비해 추가되는 비용도 하루 5,000원에서 2만 원 수준이어서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고도형 불편이 그러니까 도움을 많이 받죠. 저렴하고 그러니까 낫죠. 간병인 부은 것보다. 최근 운영에 들어간 순천의료원의 간호간병 통합병상은 모두 40개. 의료원 측은 현재 50에서 60% 수준의 이용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고용하고 전동 침대 같은 장비를 확충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의료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공공의료기관이 지금 모두 다 적자인 상태이잖아요. 운영비 지원이 사실은 모든 전국의 35개 공공의료기관이 제일 그게 좀 제일 절실합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을 포함해 도내 의료원 3곳의 간호간병 통합 병상 비율을 전체의 40%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의 세계유산을 조명하는 세계유산축전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남사와 순천 갯벌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현장 답사와 철새 탐조 프로그램, 토크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오천 그린 광장에서도 기념식과 전시회, 음악 공연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광양 전통 숯불구이 축제가 오는 11일부터 사흘 동안 광양 서천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드론 라이트쇼와 불꽃놀이, 창작 판소리 등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문화행사가 진행됩니다. 광양시는 이번 축제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행사인 만큼 기존 축제의 문제점을 보완했다며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 지역 농업인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 공간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19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미디어 교육실과 창작실 등을 갖춘 창농 미디어 센터를 개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창농 미디어 센터가 농업인들이 농특산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30회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지난 주말 마무리됐습니다. 각 행사장마다 시민들이 몰려 올해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음식 맛이 좋고 사람들 많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그러네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체험회장으로 꾸며진 30주년 기념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 6명의 명인이 직접 나선 쿠킹 클래스에는 목포 세발낙지를 돌돌 말아 만든 낙지 호롱구이 등 평소 접하기 힘든 남도 요리법이 공개됐습니다. 남도 전통주 만들기 체험과 각양각색의 남도빵들을 한자리에서 직접 맛볼 수 있는 부스에는 세계 각국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완전 새로운 거 먹어봤으니까 좀 약간 신기하긴 한데 맛이 좀 완전 단지도 않고 뭐 그냥 좀 깔끔한 게 좋아요. 인기 요리 경쟁 예능 흑백요리사 출연 셰프 등이 참여한 글로벌 미식조는 사흘치 식재료가 하루 만에 완판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남도 음식 장터 등 주변 판매 부스에서 발생한 매출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진도 전복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재료가 소진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홍보가 좋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도 미식의 현재를 넘어 미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K푸드 열풍의 주인공 김밥을 주제로 열린 제1회 시민요리 경연대회. 비건 쑥부쟁이 장아찌 김밥이 우승작으로 선정됐는데 글로벌 비건 트렌드에 따라 햄, 계란 없이 굴의 산나물만으로 맛을 내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유명 편의점과 손을 잡고 대회 우승작을 전국의 상품으로 선보이고 타 셰프와 협업해 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남도미식 산업화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축제는 내년부터 IT와 환경 등 음식 관련 산업을 포괄한 남도국제 미식산업 박람회로 확대되는 가운데 남도미식의 산업화 세계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순천 온누리 공영자전거가 오늘부터 재운영에 들어갑니다. 순천시는 공영자전거 대여 방식을 QR코드 방식으로 개선하고 3시간 무료 요금제를 도입해 오늘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한 달 동안 새로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해 11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고흥유자축제 기간에 고흥군이 단체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고흥군은 축제 현장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 여행사에 1인당 3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 특산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흥 관광 SNS에 축제장 방문을 인증하면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방문 5일 전까지 고흥 관광 안내소 등에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여수시 의회가 해양 쓰레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수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 의회 김철민 의원은 어제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수의 해양 쓰레기는 3,675톤으로 전남에서 두 번째로 많아 체계적인 수거와 친환경적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한 전문 장비 확보와 인력 충원, 재활용, 친환경 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순천시가 연양동 조은프라자에 체납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순천시는 조은프라자 지분을 소유한 법인의 파산 절차 과정에서 지난 2000년부터 체납한 세금 30억 4천만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세금 체납 문제가 해결되면서 오랫동안 방치된 조은프라자가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